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바지락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의용군들이 찍은 전범기 사진이 일본 SNS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의용군은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우크라이나의 일본팀이라는 글과 함께 전범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3천여 명의 외국인 의용군들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본인도 70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여 명은 전직 자위대원 출신으로 과거 프랑스 웨인 부대 복무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로는 SNS를 통해 여러 번 자신의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친구와 크림반도 탈환 및 크레 열도 발환에 대해 얘기했다. 되찾은 크림반도에서 수확한 밀로 라면을 끓이고 되찾은 크레 열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 무사도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들 국제의용군들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네오나치나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극우 세력이 람보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전범기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재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용군의 전범기 사진은 매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기사가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올 봄에서 여름쯤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농도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100베크렐을 3배나 넘는 270베크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럭 출하 제한 지시를 내렸다가 같은 해 12월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검사에서 기준치의 14배 1400베크렐이나 되는 우럭이 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민물고기인 곤들메기와 민물 송어에도 지난 2021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피지, 투발루, 솔로몬 제도, 통가, 파푸아누기니, 팔라우, 마셜 제도, 쿡 제도,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으로 17개국이 가입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 나라들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이를 연기해달라고 촉구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로 광어를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출입금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사고 원전 바로 옆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농수산물은 곧 시중에 유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국 칭화대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입니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오염수는 1년이 지나면 이미 한국 바다까지 오게 됩니다. 이후 동남아 바다와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북반구로 우리는 피해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10년 동안 오염수가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해양 방류,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해의 현상과 현지의 목소리를 취재,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는 역시 반대네요. 일본 언론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보관이 올 가을 한계에 도달한다며 올 봄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본 어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모두 힘들게 후쿠시마 수산물의 소문 피해를 불식시켜 왔습니다.
처리수 방출에 의해 또 다른 소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역시 처리수 방류가 좋다고는 좀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소문 피해가 난다면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안심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생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소문 피해가 아니라 진짜 피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한국 90%, 후쿠시마산 식품은 위험, 처리수 방출에 대해 도쿄대 설문조사. 최근 도쿄대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세키야 나오야 준 교수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총 10개국 대도시에서 인터넷 사용자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후쿠시마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60% 이상이 위험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중국 87%, 독일 82%, 프랑스 77%, 대만 76%, 미국 74%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6%만이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예상외로 유럽에서도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며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모르고 있거나 조사도 하지 않고 응답하고 있으니 이런 설문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일본인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듣거나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국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소문이나 억측을 기사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과학적 근거라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나 진영공 문제도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보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이나 억측만 보도하고 있다. 정말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방사능 물이라고 쓰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방사능이 주가 되는 것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쓴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것을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일본 외무성이 안전성을 더 많이 광고했으면 좋겠다. 한국 외무성 등 거짓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세계에 부정도 하지 않고 단체에 원조도 하잖아. 좀 더 일본 외무성은 광고에 힘써야 한다. 소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언론도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오염수와 처리수는 별개인데 틀린 말을 쓰면 검색 엔진 상단에 검색되기 쉽다. 언론은 전달 방식을 결코 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일본에서는 조개를 둘러싸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바지락 쿠마모토산으로 위장 101톤 판매 혐의로 수산업체 사장 체포. 지난 6일 한국산을 일본산으로 위장한 업자가 체포당했습니다. 이 업자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일본산으로 속여 28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업자는 경찰 조사 중 범행 이유에 대해 국산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문 피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하고 위험하다는 말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산 조개를 일본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일본산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산을 일본산으로 속이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로 보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대로 방치하면 소금조차 먹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